약보다 좋은 천연혈당 조절제의 비밀.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당뇨병의 진짜적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식후 졸음이나 단 음식 갈망이 단순히 식곤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단 조절에만 집중하시는데요. 물론 식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정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식단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마치 세 개의 튼튼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의자처럼 혈당 관리는 식단과 함께 운동, 그리고 건강한 회복, 즉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 관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혈당을 약물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조절해줄 천연혈당 조절제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운동의 놀라운 힘과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건강의 문이 열릴 겁니다. 생활지식 채널의 당뇨 정복 프로젝트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운동, 최고의 천연혈당 조절제. 만약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기적의 약이 있다면 모든 당뇨병 환자가 기꺼이 복용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약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물과 견줄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지닌다고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합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과 지방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과로에 시달리던 췌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췌장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얻는 셈입니다. 둘째, 운동은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소모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근육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놀랍게도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정문이 막혀 있을 때도 운동은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동은 마치 포도당 스펀지처럼 혈액 속 당을 빠르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여 식사 후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운동은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체중을 단 5%만 감량해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넷째, 운동은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혈당 조절 효과 외에도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중 지질,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며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최상의 혈당 조절 효과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 즉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심박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중강도 즉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적어도 3일 이상에 걸쳐 시행하고
연속해서 이틀 이상 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포도당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은 아령이나 바벨, 저항 밴드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말합니다. 이 저항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고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이 포도당 창고의 용량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더 많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혈당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운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어 혈당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평균 12%,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 식사 후에는 최대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쉽고 강력한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새벽이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공복에 운동을 해야 한다면 시작 전에 우유나 주스 등 간단한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헬스장에 갈 여건이 안 되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틈새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높이 들며 걷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당을 소모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개걸음을 하듯 걷는 사이드워킹은 특별한 공간 없이도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며 혈당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앞, 옆,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하체 근력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찾아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이야기할 때 식단과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두 다리를 간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식단, 운동과 함께 혈당 조절이라는 세 다리 의자를 튼튼하게 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은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완벽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더라도 혈당 관리는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한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대사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교란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수면과 인슐린 저항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이나 질 낮은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감수성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 20%까지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늘립니다. 코티솔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직접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착각해서 혈당을 계속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잠이 부족하면 고탄수화물, 고당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져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야식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입니다. 셋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체내 전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염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이 염증은 다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수면 시간은 유자 곡선과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즉, 너무 짧은 수면인 6시간 미만뿐만 아니라 너무 긴 수면인 8에서 9시간 이상도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혈당 관리에 가장 이상적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증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콧골이가 심하고 자는 동안 숨을 잠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병에 매우 중요한,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수면 중 반복되는 저산소증 상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만약 자신이 심하게 코를 골거나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림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권고합니다.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혈당 조절의 열쇠인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혈당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 즉 싸우거나 도망치는 비상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즉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인 글리코겐을 혈액으로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내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과거에는 맹수에게 쫓기거나 사냥을 해야 할 때 필수적이었던 이 반응이 현대 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높은 코티솔 수치가 계속 유지되면 인슐린의 혈당 강화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킵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혈당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와 당뇨병 사이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혈당계에 찍힌 높은 숫자를 보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다시 혈당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폭식, 음주, 운동 포기 등 혈당 관리에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 음식이나 술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혈당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식단과 운동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은 회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수면 위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빛이나 소음,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셋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콧골이나 주간 졸림증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자신이 언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명상, 심호흡,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이완 기법을 찾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 등 긍정적인 관계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할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식단, 운동, 그리고 건강한 회복, 즉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뇨병 정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임을 박선우 원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생활지식 시청자 여러분, 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물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혈당을 강력하게 조절해줄 천연 혈당 조절제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직접 소모하는 놀라운 효과는 물론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상승의 방아쇠를 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단, 운동 습관,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당뇨 정복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박선우 원장이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대신 일찍 불을 끄고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정복 프로젝트는 다음 편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당뇨 정복을 위한 식단을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닌 매일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자주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한 숨은 적들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단맛에 대한 갈망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법까지 상세히 다루어 지속 가능한 식단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저희 생활지식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